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요즘 대구 지역 곳곳에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어제 달서구 의회가 해외 연수를 떠났고 북구, 수성구, 동구의회도 줄줄이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꼭 필요하다면 알찬 연수를 하고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또 어떻게 정책으로 접목시킬지 제안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겠죠. 관광 후기 같은 민망한 결과 보고서가 사라지길 바라며 시민들도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과정이나 그 끝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성서 나들목 일대로 출근길 차량이 많아지면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팔공산 나들목 일대로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평리로 옷바꿀 내거리에서 와룡 내거리 방향으로 와룡 내거리 70m 못 간 지점입니다. 2차로 쪽으로 택시와 승용차 추돌 사고 있고요. 현재 운전자가 나와서 이야기 중입니다. 구간 지나실 때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충로 쪽으로는 현충 삼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으로 현충 삼거리 지나자마자 3차로입니다. 도로 보수 공사 중이고요.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전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는 범어내거리 신호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화랑로는 망우단고가차도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양로는 파티마 삼거리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으로는 큰고개 오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오늘도 아침 기온 쌀쌀하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과 김천, 포항 모두 18도로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 기온 6.4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 개구리 소년 32주기 추모제가 어제 와룡산 인근 추모비 앞에서 열렸는데요. 네. 장기 미제로 남은 개구리 소년 사건이 범인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 우철원군 아버지 우종우 씨는 추도사에서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너희 억울함은 32년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다며 그날이 진실과 죽음의 이유가 꼭 밝혀지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속절없는 시간이 벌써 32년입니다. 그런데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한 타살설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 모임 회장은 유골에 난 상처와 이 도구로 인한 상처가 흡사했다면서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글이 화제가 돼서 국과수 감정을 보냈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영유아에게 폐렴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줄여서 RSV 감염자가 급증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 대구시는 이달 들어 RSV 감염증이 전국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감염 관리 강화,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인후통,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이고요. 네. 감염된 사람이 분비물 접촉이나 비말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감기 정도로 그치지만 노약자, 특히 신생아는 쉽게 폐렴에 걸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산후조리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관리 원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네, 성인이 걸리게 되면 또 신생아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분양 대신 10년간 전세로 사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방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안을 내놨는데요. 기존 분양 계약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세대를 10년간 장기 임차해서 2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구에서 후분양 단지가 10년 장기 민간 임대로 방향을 돌리는 건 최초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분양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주택단지는 최대 25%에 달하는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분양가의 34%를 내고 3년간 거주하는 이른바 등기형 전세 옵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이런 시도까지 나오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오는 31일부터 급식과 돌봄 분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 대구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일부터 일손을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데요. 연대 측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저임금 방지를 위한 임금 개편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교섭은 해를 넘겨서 신학기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파업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총파업을 하는군요. 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좀 줄여야 할 텐데요.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이 어려운데요. 네. 급식과 돌봄 분야 모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뤄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당시에 대구에선 전체 비정규직 8천여 명 중에 약 7%인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겠어요? 푸드마켓이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배달천사 사업이 오늘부터 대구 시내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배달 근로자들이 쌀이나 라면, 즉석식품 등 물품 꾸러미를 전달해서 거동 문제로 푸드마켓에 못 올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대구에는 푸드뱅크 13곳과 푸드마켓 9곳 등 22곳이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배달라이더 협회 대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달서구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비단 이렇게 휠체어를 끌지 않더라도 노인이나 다리가 많이 아프게 되면 근처 마트 가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배달천사 사업, 이 시범 사업을 9개월 정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물품 구성을 비롯해서 대부분 항목에서 90% 이상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네. 대구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구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천사는 오늘부터 240가구를 대상으로 배달을 시작하고요. 8개 구군별 푸드마켓 11곳과 푸드뱅크에서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소속 라이더들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대상자의 집에 물품을 전달하고요. 라이더들은 봉사 중에 위기 의심 가구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확대 환영할 만하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5반 공종옥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6년 만에 교정, 오랜만에 불러보는 선생님 너무너무 정겨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국어 시간이 가장 좋고 기다려집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는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고 그 외 평일에는 원격 수업을 하는데 컴퓨터부터 낯설어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나이 많은 학생이 917명이나 졸업했는데 제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녀를 돌보면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같이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향 소꿉친구 넷이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늘 학교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방송통신중학교가 있으니 함께 입학하자고 권하길래 큰 용기를 내어 내 친구가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씨 내 친구가 모두 건강하고 재밌게 중학교 졸업까지 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해서 평생에 품어온 공부에 대한 한을 풀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ICT 미디어진흥 특별위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문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강력한 인사도 해주셨고요. 우리 정혜영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께서는 민생희망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생에 더 힘써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한 주 쉬고 2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분위기를 한 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야 분위기 좀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두고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1대 들어서는 네. 뭐 다행히 지난 4건이 있었는데 네. 2건은 뭐 가결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올해 네. 그 노웅래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결이 됐습니다. 네. 뭐 지난번 두 분 그 가결되신 분은 뭐 민주당 한 분, 국민의힘 한 분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뭐 이재명 대표 표결한 게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좀 반성도 부담? 있으신 것 같고 네. 부담도 있으신 네. 것 같으니까 뭐 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영 원내대표께서 그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는데 네. 사실 핵심은 민주당은 방탄 국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뻔한 수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부결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같은 생각이든 똑같은 처지에 놓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부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거는 네. 사실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를 사실 검찰에서 계속 잘해라 겁박 주고 있는 거 이거는 심각합니다. 국민에게 검찰이 계속 겁박 주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저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국회에서 이게 21건이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네. 역대 국회에서 아마 3건밖에 가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21대 들어서 가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가결을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또 국회를 겁박한다는 그러니까 검찰과의 대립으로만 자꾸 몰고 가려 그러시니까 하이원 같은 그게 좀 경우는 곤란하죠.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있잖아요. 뭐 공천 대가 받았다,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받았다. 예, 그런 문제 있는 이런 사람은 거는 뭐 가결해야죠. 명령 관하잖아요. 네. 네, 이 네.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지는 30일 저희가 목요일이기 때문에 네, 네. 쭉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선거제도 개편안 요즘 아주 뜨겁거든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가지의 안건을 제안했고 30일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표를 단 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인데 이게 좀 비판 여론이 그동안 쭉 있어 왔죠.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성자 독식합니다. 그쵸. 더 위너 텍스 1월 하는 노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예를 들면 2020년 총선 서울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53.5%인데 전체 49석 중 41석을 확보해가지고 83.7% 갖고 가고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힘이죠. 네. 득표는 41.9%를 했는데 의석은 8석, 8석 가서 16.3%밖에 못 갖고 간 석에 득표율대로라면 민주당 26석, 미래통합당 23석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네. 참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네. 전국 253개 지역이 따지면 민주당 49.9%를 먹고 미래통합 41.5%인데 8.4% 차이 나는데 네. 전체 의석수는 79석이나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가는 이런 선거구제라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요. 네. 이게 또 엄청나게 지역 구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지역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인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라서 좀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천만 되면 뭐 당선된다는 이런 저게 짝짝이도 꽂으면 꽃이 핀다는 이런 희화적인 말이 나올 정도가 돼버려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뭐 입장이 바뀌면 수도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뭐 한 5% 정도만 5% 정도만 더 받으면 뭐 정당 지지도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만 높으면 네. 수도권은 뭐 참패를 하거나 뭐 압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차이가 그래서 워낙 근소하기 때문에. 뭐 보시면 뭐 민주당 최근에 있었던 지방의원 선거도 보면 뭐 서울 경기는 어떨 때는 민주당이 독식하다가 네. 어떨 때는 또 국민의힘이 독식하다가 이런 그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마 많은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자 독식 제도가 가장 문제다. 예, 이런 민주당이 2020년 경우만 보면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윤 대통령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의지가 강력해요. 그래서 일단 개편안에 초점 두고 얘기 좀 나눠볼 텐데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안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뭐 의석수가 121석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18석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를 하려면은 어차피 이쪽은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고 대신 이제 농촌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지역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형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하고요. 그리고 네. 비례대표제도 네. 지난번 21대 때 만들었던 비례대표제가 원래 하고 있던 병립형이라고 그냥 정당 투표에서 그 비율만큼 의석수를 나눠 가던 제도를 또 뭐 여러 가지 대표성을 좀 나누고 소수 정당들도 좀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정의당하고 손잡고 이 연동형으로 바뀌었어요. 연동형이란 게 뭐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를 8% 정도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숫자를 이제 고려해 가지고 받은 비례대표를 좀 더 주는 뭐 이런 건데 그 뭐 그때 실컷 제도 잘 바꿔 놔놓고 또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꼼수를 썼죠.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4년 전에는 국민들이 좀 의아해했죠. 도대체 정당 투표는 또 어디에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번에는 또 비례대표제도 예전처럼 좀 바꾸겠다. 뭐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에서는 먼저 첫 번째 안이 금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요. 네네. 농촌은 1인 소선거구제로 가고 도시는 중대선거구제에 가겠다는 건데. 네네. 그게 국민의힘에서 있는 아니죠? 국힘에서 밀죠. 그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뭐 수원 등등 특례시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는 4, 5인 선거구를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영호남에 있는 광역시에서는 2, 3인 선거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영남의 전체 65석과 호남에는 28석은 그냥 그대로 두고 금방 말했는 수도권의 121석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많이 갖고 가겠다는 수도권만 건드리겠다. 네. 그래서 상당히 국힘의 이익을 너무 앞세우는 그런 안이거든요. 네. 그럼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죠? 저희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름이 너무 깁니다. 먼저 짧게 하면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이 뜻은 전국을 4인 또는 7인 선거구로 도입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완전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북유럽식 선거구제입니다. 투표용지를 가령 2장을 줘요. 그러면 먼저 정당이 하나 찍게 하고 두 번째 장에는
그 정당에서 공천했는 사람이 순번 없는 사람들을 찍게 하는 거죠. 정당도 표시 안 돼 있고요. 예. 그러면 수원 특례시 같은 경우는 5명인데 정당에 뭐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네. 있으면 한 정당이 60%가 나왔으면 60% 5명 60%는 3명은 A 정당에서 5명을 냈더라도 3번까지 3번까지만 예, 당선시켜주고 선출이 되고, 네. B 정당은 40%를 먹었으니까 2명까지 당선시켜준다는 이런 그래서 얘기고요. 개방 명부식이고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네. 현행하고 똑같이 해요. 네. 소선거구제 253석은 그대로 가고 네. 47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6개 전국을 6개로 쪼개서 하겠다는 건데 대구 경북 같으면은 이제 5석에서 한 7석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그러면은 특정 정당이 대구에서 60%를 먹었다 하면 네. 대구 현재 12개니까 12개 다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비례대표는 60%를 먹었는데 또 갖고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준영당에서 50%까지만 갖고 가라. 대구에서 3석 정도의 비례대표 몫이 있으면 네. 60%가 아니고 30%만 갖고 가면 한 석 갖고 가고 네. 나머지 비례대표 2석은 다른 정당이 갖고 가게 하는 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가져가시면은 어렵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사실 유권자들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저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네. 대구나 뭐 광주 이런 쪽은 뭐 영호남은 뭐 그대로 뭐 그냥 이 현행대로 고쳐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제도를 아마 당 내에서는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반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간 뭐 다른 여타 선거들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한 30% 정도 이상 득표를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지방의회도 중대선거구 갔는 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은 지역구도가 많이 타파될 거고요. 근데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과연 그러면 30% 정도 얻어가지고 한 석이라도 될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뭐 수도권을 다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쓴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꼼수 뒤에는 또 다른 또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누구도 100% 찬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취지로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취지가 일단 그 사표가 일단 다 없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표가 너무 발생을 많이 해요. 40% 넘게 사표, 죽음표가 되는 거죠. 내가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내가 찍어봤자 내 표가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하니까 투표율이 또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소수 정당들에게 좀 네. 자리를 줘야 된다 이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는 전국 비례 이름도 용어도 헷갈리죠. 네, 선거구 개편이 좀 복잡하고 용어가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네. 병립형 비례대표제죠. 예, 그걸 하면 네. 제3정당이 약진할 수가 있어요. 3회 정당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정의당 같은 3회 정당이 있고 아까 그 정의용 부시장께서 했는 말 중에는 네. 대구에서는 민주당한테 뺏길 수 있어 국민이 안 왔는데 광주에서는 우리가 못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국힘이 못 뺏어가더라도 정의당이 약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크게 보고 대한민국의 정말 앞날을 보고 이렇게 선거구제 이렇게 편을 개편한다면. 논의해 줘야 되는데 네. 계속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뭐 일단 각각의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에 맞춘 보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네. 단점이 다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뭐 이례적으로 뭐 한 20년 가까이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네. 이제 다음 4월 1일부터 4월부터 이제 2주 동안 5차례를 열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전원 위원회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여가지고 아마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이게 언제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세 가지 안이 도출이 됐고 워낙에 이제 선거구 개편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나 안이 나온 건데 이 세 가지 안을 쭉 한번 보면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새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선거제도 개편의 목적을 비례성이나 다양성을 구현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다 좀 꼼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꼼수라고 볼 수는 없고 대선거구제 도입을 하면 네. 먼저 제3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 큰 정치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고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 지역구도 타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성자 독식 소선거구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전원위원회 네.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결론 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게 사실 전원위원회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김준표 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전원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영주 부의장이 선출이 되셨고 네. 국힘의 간사로는 김상훈 의원, 민주당 간사는 전재수 의원이 돼서 3월 27일부터 회의를 5번에서 6번 정도 하고 2주간 심사를 하고 이때 국회 생방송도 하고 네. 국민 공론 조사를 해서 200명 이상 동의를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서 이제 4월 15일까지 정개특위로 보내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로 보내고 전회해서 4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아마 이제 원래 시한이 법정 시한이 4월 10일인데 그것도 좀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의견을 듣되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누군가 내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는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부시장,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